그래서 아마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자료들이랑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일단 드릴 테니까 네네네. 그거 하고 응, 고발장을 네.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제가 가면 응.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빠져야 돼요. 네. 좀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더 낫겠죠. 검찰색을 안 띠고. 네. 아마 지금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그 내용인데요. 어제 PD 수첩을 통해서 공개됐던 통화 내용입니다. 바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공익신고자죠. 조성은 대표 간의 통화 내용 일부를 들으셨는데요. 바로 이 주인공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은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 내용은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사설 업체를 통해서 포렌식을 해서 복구한 내용을 PD 수첩에 이제 제공을 하신 거죠. 사설 업체라고 표현하기에는 법무부 공식 인증 업체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특수 감정인으로 인증했던 이제 어떤 기관 내지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뭐 수사기관에 준하는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구 내용의 뭐 어떤 정밀성이나 신빙성에 대해서 논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네. 자, 근데 왜 이걸 PD 수첩에 제공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거를 저 혼자만 듣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그 수사기관 현직 검사들의 은폐 시도가 굉장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또 언론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공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대신 저도 이제 많은 방법들을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어떤 분 제안은 이제 뭐 그 국감장에서 틀자, 국감장에서 틀자 아니면 뭐 전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허. 이제 뭐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주셨는데 제가 저도 사실 제일 처음에는 녹취록만 먼저 이제 봤기 때문에 네. 녹취록 봤을 때도 이게 정확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 라는 부분들 조금 의문을 갖던 내용들이 있고 또 이제 음성을 들었을 때도 사실 제가 이걸 정말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떤 앞단의 설명이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뭐 기자회견이나 그냥 단순히 뭐 공개만 한다고 해서 문장마다 공방을 붙이는 것보다는 이 사건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의 1시간짜리 프로그램 안에서 들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이해가 이제 대중과 국민들께서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굳이 MBC냐라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렇게 이제 1시간짜리 르포 프로그램에서 제작 요청했던 부분이 이제 PD 수첩이어서 이제 네. 협조를 하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통화 내용 중에서 이제 거의 모든 언론이 가장 크게 관심을 쏟는 부분은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 대목인 것 같은데 고발장은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요 네. 대목인데 네. 여기서 뽑아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첫째 저희. 저희가 누구를 뜻하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이제 며칠 전 여기에서 또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 맥락상 이제 명백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뭐 어떤 그 고발장 접수의 장소를 굉장히 이제 변경을 해가면서 하루 안에 이제 2군데 장소에 어디에 접수를 하고 이런 부분을 네. 굉장히 이제 이미 상의를 마쳤다는 식의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후 제가 뭐 당과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라는 의견을 내니 이제 당에다가는 이제 뭐 요 정도만 접수하면 검찰에서 바로 수사해 준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수사기관 네, 지칭은 사실 그걸 굳이 아니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 말고는 그렇게 충분히 다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저희의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손준성 검사, 네. 손준성 검사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네. 손준성 검사 이외의 다른 검사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공수처에 예. 이제 중앙지검 사건이 이첩이 됐을 때 예. 거기서 보도자료로 냈던 부분들이 현직 검사의 수인의 연루를 확인해서 이첩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자체는 사실 대검찰청 당시 이제 수인 1인 이상의 수인이 관여된 조직적인 사건인 거를 어느 정도는 이미 밝혀졌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더 이제 밝힐 것은 누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그거를 구체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정도, 특히 이제 대검 수뇌부들을 그렇게 이제 하루 안에 착착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지시나 어떤 공모의 어떤 주도자가 누군가라는 거는 이제 조만간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그 곤란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그냥 그 대놓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최소한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냥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요. 네. 저도 이 그 뭐 징계 의결서 제가 많이 요즘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과 그다음에 이제 뭐 채널 A 사건 이제 진상 보고서를 봤을 때는 사실 제가 오늘 SNS 상에다가도 이제 글을 좀 올렸었는데요. 4월 3일 날 예. 이제 그 고발장에만 나오는 이제 뭐 제보자 X가 어떤 뭐 정가 전력이 있다라든지 그거를 이제 제가 녹취 안에 보면 이 판결문은 이제 뭐 일반적 판단은 내렸다는 거죠라는 이 판결문의 목적을 다시 확인하는 질문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징계 의결서에 이제 보면 4월 6일 날 감찰을 위한 이제 진상조사조차 이제 방해를 하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에 이제 어떻게 지시를 했냐면 네. 이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라는 아하. 등등의 이제 고발장 내용에만 담겨 있는 그 내용들로 이제 감찰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당시 총장이 이른바 감찰 방해를 지시를 하면서 했던 언급이 네. 고발장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렇죠. 어떻게 그러면 당시 윤석열 총장은 그걸 알 수 있었겠느냐? 네, 맞습니다. 이 의문을 지금 제기를 그렇죠. 하는 그 질문이에요. 당시 4월 6일 날은 제가 당과 상의하지도 않았을 시점이고 네. 사실은 예.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정말 손준성 검사 내지는 그 자신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어떤 검찰의 일탈 행위였다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인식을 해서 제보자의 뭐 진술이 뭐 신빙성이 있네 없네 하면서 절대 이제 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진상조사조차 이제 못하게 하도록 지시를 하지 않았겠죠. 혹시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MBC가 그 이른바 그러니까 그 채널A 사건을 보도한 게 3월 31일이고 네. 그러면 이게 워낙 주목을 끌었던 보도였고 파장이 컸던 거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보도를 보고 네. 또 보고를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미 4월 8일 날, 네. 4월 8일 날 이제 적극적인 감찰 중단 지시를 하는 그날에 저에게 2차 고발장이 도달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범죄의 종료 시기가 아니거든요. 4월 6일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범죄의 시작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자기가 직접 관여가 적다라고 하더라도 그 범죄의 종료가 예. 거의 4월 8일 저한테 이제 고발장 2차가 저녁 7시 정도에 왔거든요. 예, 예. 그 안에 있던 사이에 인지를 하고 감찰 방해에 이것을 활용을 했다면 적극적인 인지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게 더 타당하겠죠. 예, 네. 어제 그 PD수첩 방송 이후에 네. 윤석열 캠프에서 입장을 내놨는데 네. 입장이 요지는 이런 거거든요. 자, 거기에 구체적으로 윤석열 당시 총장이 뭐 했다 이런 얘기 없지 않느냐. 이게 결국은 그 뭘 뜻하는 거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던졌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조금 놀랐던 것이 예. 절대 윤석열 이름이 없다고 목숨을 걸었던 것이 윤석열 캠프였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부분적으로만 보도 나올 때 말씀하시는 뭐 거죠? 이제 검찰이 뭐 시켜서 그랬다. 이게 뭐 윤석열만 MBC가 이름을 넣어서 억지 맞아요. 보도를 통화 했다. 내용에 윤석열 이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네, 그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심지어 이제 그 MBC 기자를 고발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캠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막상 나온 게 확인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이거밖에 없다. 저는 너무 예상했던 반응이었고요. 그렇게 예상했죠. 네, 너무 예상했던 반응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 되는 거예요라고 이 문장은 굉장히 이제 그 두 번째 통화 앞단에 배치가 됐고 그리고 맥락에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지점에서 나옵니다. 갑자기 이제 그럼 저가 대검을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갑자기 이제 뭐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을 하게 된 거다라고 이제 하고 제가 그 뒤에 어떤 답변을 하냐면 그게 또 그렇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웅 의원 답변이 그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확신을 하는 표현들이 있고 저는 사실 그 윤석열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윤석열이 직접 개입이 됐다. 라는 부분들의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는데 대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은 충분히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당시의 행적을 이제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되어 있는 게 징계 의결서와 이 요번에 이제 판결문, 행정법원 판결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요 내용과 저희의 이제 통화로 확인된 부분을 살펴보고 그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기획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내놓은 입장 중에 하나가 왜 이 시기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데 네. MBC는 야당의 경선 시기에 맞춰 악의적인 짜깁기를 통해서 대화 내용을 마음대로 해석하며 거짓 프레임을 씌웠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선 타이밍에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 PD 수첩의 요 통화 내용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이 논란은 이제 제부사조 타령할 때부터 사실은 그때는 제가 이제 국정원장님과 이제 그 공모를 했다. 또 이제 그게 이제 거의 불가능한 주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MBC와 이제 짜고 이렇게 했다. 이제 라는 얘기잖아요. 아주 굉장히 저를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증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게 국기문란죄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직전에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다시 되새겨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국기문란의 행위로서 탄핵으로 이 정권이 시작됐고 또 이제 국기문란이 또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악착같이 옹호를 하는 정당이 또 그 정당인 것도 굉장히 저는 실망과 유감이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을 여쭤볼게요. 김웅 의원이 지금 그 정기국회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공수처에 지금 그 이제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김웅 의원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이제 그 수사기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 진술 이제 녹취록을 보면서 저는 해열제 먹고 여기 와서 이렇게 협조를 하는데 이거를 다 읽고 제가 왜 김웅 의원이 대장동 사건 평가하는 방송을 보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제가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정도의 내용들은 일반 범죄자들이 이 정도 연관이 됐으면 벌써 구속이 됐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앞서 인터뷰했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한테 이 문제 여쭤봤더니 아니 공수처에서 체포 동의서를 보내면 그 처리해 주겠다.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어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게 그냥 일반 뭐 뇌물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얼마 전에 또 체포 동의가 됐던 이제 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넘는 부분들이죠. 이거는 이제 국기문란에 특히 이제 죄로서 이제 어제 통화에서 대충만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구체적 지시와 작성과 어떤 전달, 도달, 그다음에 이것의 목적 그리고 뭐 어떤 전달할 때 언론에 비춰지는 그림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던 내용들이어서 이분의 공모 정도는 굉장히 긴밀할 텐데 당연히 공수처가 적극적인 의지로 만약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국회에선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 이제 그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이제 꽤 지났잖아요. 그동안 김웅 의원은 개별적으로 연락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우리 제가 대표님에게? 가장 실망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이제 사실관계 이런 어떤
뭐 조작 타령이나 하기 전에 예. 이제 어떤 내용이냐라고 이제 사실 담백하게라도 물어왔으면 제가 어떤 뭐 그런 부분들 분명히 알렸을 텐데 그렇죠. 확인 차원이라도 한번 연락을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전혀 없이 뭐 조작했다든지 뭐 허위로 명예훼손을 하든지 그런 부분 공작 타령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